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문법 공부의 가장 마지막 챕터죠. 여기 보시면 연결어 공부를 시작해 볼 텐데, 자, 연결어는 세 가지를 총칭하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은 우리가 연결어라고 한다면 일단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건데, 이 연결어는 세 가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보시면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 그러니까 빈칸이 하나 있을 거고 보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 세 부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뭐 빈칸의 위치를 본 다음에 세 개 중에 뭘 쓸지 판단을 해주고 그다음에 전치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접속사도 여러 가지가 있고 접속부사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전치사 중에 뭘 쓸 거냐, 접속사 중에 뭘 쓸 거냐, 접속부사 중에 뭘 쓸 거냐 이걸 갖다가 판단해주는 문제가 연결사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로 앞에서 공부했던 것이 조동사죠. 그쵸?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연결어죠. 우리 GTLF 문법 토탈 26문제 중에서 조동사가 2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자, 연결어가 2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 토탈 4문제가 조금 맞추기가 어려운 게, 이게 해석이 필수예요. 해석이 필수더라. 그러니까 조동사 빈칸이나 연결어 빈칸 문제는 그냥 뭐 이렇게 다른 문법 포인트처럼 대충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겠지. 문장 속에 요게 있으니까 요거겠지. 이게 대충 때려 맞출 수 있는 구석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앞뒤 문장을 잘 해석해 보셔야 어떤 조동사가 필요한지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었잖아요. 연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 문장을 잘 해석해 보셔야, 그러니까 연결어라고 한다면 그냥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쉽거든요. 앞뒤 문장을 잘 해석을 해 보셔야 여러 가지 접속사 중에 뭐가 들어갈 건가 이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문장이 뭐 아주 쉬운 문장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장도 나오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유형이 이 두 가지 유형 토탈 4문제가 되겠더라.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법에서 고득점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4문제가 적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독해를 좀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약간 리스닝을 놓고 가는 대신에 그 독해를 좀 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해석이 필요한 요 4문제 그냥 같이 독해 해석하는 겸 같이 해석해가지고 4문제 맞춰버리자.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됐죠?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거다. 예. 요 두 가지 유형 4문제는 해석을 안 하면 답을 맞출 수가 없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연결어 2문제 나옵니다. 2문제 나오고요. 이렇게 문장 속에 빈칸이 나오는데 보기항이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 짤막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았을 때 이게 연결어를 묻는 문제구나. 내가 어떤 연결어를 넣어야 할지 약간 좀 해석을 좀 해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살짝 이제 뭐 전치사 바로 시작하기 전에 살짝 제가 설명 좀 해드려 볼게요. 봅시다. 자, 연결어는 뭐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냥 여러 가지를 약간 연결해서 문장에 부연 설명하는 부분을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연결어입니다. 그죠? 자, 전치사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표를 암기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전치사야. 경우의 수를 죄다 외우셔야 합니다. 근데 전치사라는 게 있으면 얘는 뒤에 무조건 명사 또는 명사구가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지울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보기항에 전치사가 있잖아요. 자, A, B, C, D 중에서 A번이 만약에 전치사잖아요. 전치사가 빈칸 속에 들어가려면 뒤에 명사나 명사구, 명사를 꾸며주는 덩어리다 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합시다. 명사나 명사를 꾸며주는 덩어리가 뒤에 들어가 있다면 빈칸에 필요한 것은 전치사입니다. 오케이? 여기 밑에 예문들 이건 지금 교재에는 없습니다. 교재는 없는 예문이고 그냥 제가 가지고 와본 건데 한번 보시면은 despite 말하자면 이 친구가 전치사라는 거죠.
선생님, despite가 전치사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조금 이따 교재 보면서 같이 외울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어가 되게 할 게 많은 게 각 보기를 보면서 이게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접속부사인지 암기를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문장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사실 좀 이렇게 할 게 많죠. 하지만 두 문제나 나오니까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despite 요 한 단어가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빈칸으로 딱 뚫리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뒤에 명사가 들어가요. 이렇게 컴마 같은 스타일 이렇게 끊어 읽었을 때 뒤에 명사나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덩어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땐 빈칸에 전치사가 필요한 자리다. 보기 중에 전치사 그리고 해석상 적절한 친구를 골라가지고 답으로 찍어준다라는 거죠. 그죠? 자, despite는 뭔가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기를 계속했다. 이 정도의 문장 되겠습니다. 보셨죠? 그래서 문장이 있으면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덩어리는 문장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문장 뒤에 붙을 수 있고 문장 가운데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되게 위치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위치에서 나온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이렇게 좀 괄호로 묶거나 찢었을 때 명사가 딸랑 있고 앞에 빈칸이 들어가 있더라. 이때는 그냥 전치사의 자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자, 접속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접속사는 그래 좀 알고 있죠. 뭔가 할 때 when, 그죠? 뭔가 한다면 if, 뭔가 하기 때문에 because, 뭔가 한 반면에 while, 약간 이런 것들 다 접속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게 친숙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여러분 접속사의 정의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친구가 접속사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보시면은 접속사 뒤에 문장이 놓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문장과 보통 우리가 문장의 기본 구조를 주어 동사 구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게 사람의 기본 뼈대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주어 동사다라고 쓰면은 영문법에서는 이게 문장이구나라고 인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 뼈대인 것처럼 이게 문장의 기본 뼈대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주어 동사다라고 쓰면은 저거 문장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접속사라 그랬죠. 그렇다 보니까 앞에 접속사가 이렇게 붙거나 뒤에 접속사가 이렇게 붙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들어갔었죠? 명사가 딸랑 들어가거나 명사가 꾸며주는 덩어리를 끌고 들어가거나 전치사는 그랬죠. 근데 접속사는 뒤에 문장, 즉 주어 동사 구조를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밑에 예문을 보시면은 두 번째 예문 볼게요. 여기에 although라는 친구가 있죠? 이 친구가 소속이 셋 중에서 접속사에 해당이 됩니다. 쌤, although가 접속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표를 보고 하나하나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우리 삼형식 공부할 때, 그쵸? 그러니까, 어떤 동사는 뒤에 to 정사를 가져가고, 어떤 동사는 뒤에 ing를 가져가고 했었잖아요. 그 삼형식 동사 되게 빡세게 외웠었죠. 그래서 그거는 외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치사에 해당되는 친구들, 접속사에 해당되는 친구들, 마지막으로 접속 부사에 해당되는 친구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외워주셔야 돼요. 외우다 보면 우리가 although 이 친구는 접속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it was 주어 동사가 바짝 달라붙어 있죠. 그쵸? 이 친구는 명사만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주어 동사가 연이어가지고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전치사 자리, 여기는 접속사 자리다 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빈칸으로 뚫려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빈칸 뒤에 뭐가 있는지 보고 빈칸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 게 맞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despite가 뭔가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었던 것처럼 although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도 뭔가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같아요. 품사가 다를 뿐. 어쨌든 although it was raining. 여기서 문장 끊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보시면 이만큼이나 해석이 다르진 않아요. 그죠? 비에도 불구하고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석 자체는 똑같지만 명사가 있을 땐 앞에다가 전치사 그리고 주어 동사 문장 구조가 있을 땐 앞에 접속사를 쓴다라는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경기를 계속했다. 요거나 문장 그냥 성분이 다를 뿐이지 문장의 그 뉘앙스, 해석은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보시면 아까 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요 명사 덩어리도 뭔가 위치가 되게 자유롭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문장과 문장을 접속사가 이어주는데 다시 한번 문장과 문장을 이 접속사가 이어주게 되는 건데 이 접속사가 붙어있는 주어 동사, 즉 이쪽이나 이쪽을 갖다가 조금 어려운 말로 종속절이다 라고 부릅니다. 종속절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그러니까 약간 좀 학생 때 접주동이다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요 세트를 갖다가 종속절이라고 불러요. 문장과 문장을 접속사가 이어주는데 접속사가 붙어있는 주어 동사 이 친구나 이 친구를 종속절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접속사가 붙어있지 않은 주어 동사 이 친구나 이 친구 있죠? 얘는 주절이라고 부릅니다. 주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접속사가 붙어있는 종속절 있죠? 이 종속절의 위치는 자유롭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접속사가 붙어있는 종속절이 주절 앞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고 주절 뒤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신다면 컴마에서 문장을 끊었을 때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으니까 이만큼이 종속절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 뒤에 있는 바로 주어 동사 이만큼이 주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주절 앞에 있는 종속절을 이렇게 뚝 떼가지고 주절 뒤로 보내도 상관이 없겠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이를테면 밑에 보세요. 주절 We continued the game. We continued the game. 주절 뒤로 종속절을 싹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그냥 똑같다. 해석상 별로가 아니죠.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빈칸이 여기에 뚫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뚫릴 수도 있겠다. 어쨌든 뒤에 주어 동사가 따라갈 때는 빈칸에 뭘 넣는다? 접속사를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이 접속사가 붙은 주어 동사, 즉 종속절은 주절 앞에 놓일 수도 있고 주절 뒤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종속절이 앞에 놓이면요. 보통은 컴마를 찍어줍니다. 여기에서 한 번쯤 끊어 읽어주세요 라는 표시로서 종속절 뒤에서 컴마를 좀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종속절이 뒤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앞에 컴마를 줄 수도 있고 안 주기도 해요. 여러분이 알아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읽어줄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제일 마지막에 접속 부사 가보겠습니다.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요. 자, 바로 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접속 부사도 문장과 문장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접속사랑 접속 부사가 다른 점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접속사는 뒤에 컴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접속사 빈칸이면 바로 뒤에 컴마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접속 부사 빈칸이면
바로 뒤에 무조건 이렇게 컴마가 찍혀요. 그러면서 뒤에 주어 동사가 따라 나오게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한 문장 속에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가운데 컴마가 찍힐 수는 있겠지만 컴마로 구분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별도의 두 문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마 같은 걸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시켜준다. 이게 접속사의 기능입니다. 근데 접속 부사는요. 문장이 한 개 들어가고요. 끝나요. 그냥 구두점이나 이렇게 세미콜론 같은 게 찍히면서 아예 끝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 세미콜론 이렇게 땡땡 이거 있잖아요. 세미콜론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우리나라 한국어에서 그냥 구두점이다. 그냥 구두점과 똑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밑에는 세미콜론은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그래서 문장이 하나 일단 끝나요. 이렇게 끝나든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끝나든 일단 한번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빈칸이 뚫리고 컴마가 한번 붙으면서 주어 동사가 붙어 있으면 여기는 무슨 자리다? 접속 부사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접속 부사는 앞에 있는 문장과 컴마 뒤에 따라가는 문장, 이 두 문장을 이어주는 기능하는 것이 접속 부사겠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보시면 It was raining 앞에 문장이 한 개 끝납니다. 아예 구두점 아니면 세미콜론 같은 걸 끼고서는 그냥 끝나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비가 왔대요. However, 그러나 we continued the game. 우리는 그 경기를 계속했다. 오케이? 이 관계 부사는 죄송해요. 접속 부사는 앞에 있는 문장과 이미 종료된 문장과 이렇게 컴마가 찍히면서 뒤에 따라가는 문장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접속 부사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되게 말이 길었는데 정리해보자면 여러분 시험장 가시면 연결어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올 거예요. 빈칸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뒤에 여러 가지 성분이 놓이게 될 텐데 여러분이 적절하게 끊었는데 빈칸 바로 뒤에 명사가 있더라. 여기다가 뭘 쓰죠? 전치사를 쓰는 겁니다. 괜찮죠? 여러분이 적절하게 문장을 끊었는데 빈칸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곧장 붙더라. 이때는 보기 중에서 접속사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또 문장 구조를 끊고 보았는데 이렇게 빈칸 바로 뒤에 컴마가 찍히면서 주어 동사가 붙더라. 이때는 접속 부사가 등장할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빈칸을 보시면서 빈칸을 보는 게 아니라 빈칸 뒤를 보는 거죠. 빈칸 뒤를 보면서 어떤 성분이 놓이는가에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달라지니까 이 빈칸 뒤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빈칸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덩어리를 1차적으로 잘 외워주셔야 돼요. 아주 어렵진 않죠? 접속사 뒤에는 명사, 죄송합니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뭔가 컴마 주어 동사 앞에 놓이는 것은 접속 부사다. 오케이? 요거를 먼저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누구고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접속사에 포함되는 친구들이 누구고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접속 부사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누구고 마찬가지로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는 차근차근 1, 2, 3번 넘버링 해가지고 따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다 등장을 합니다. 예. 보기는 뭐 전치사, 보기가 4개니까 뭐 전치사 하나, 접속사 하나, 접속부사 2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접속사 2개, 접속부사 2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 3가지가 4개의 보기를 이루게 되는데 보통 정답이 되는 비중은 이 접속사하고 접속부사가 월등히 높습니다.
전치사는 보기에 등장을 하긴 하는데 얘가 답인 경우의 수는 흔치는 않아요. 없지도 않습니다. 근데 되게 어쩌다가 한 번씩 정답이 되는 것이 전치사고 이 접속사랑 접속부사 이 친구들이 거의 정답을 차지하게 되는 거니까 약간 좀 많다 싶더라도 꼼꼼하게 외워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연결어 이런 거고 이렇게 나올 거고 빈칸 뒤를 본 다음에 뭘 넣을지 여러분이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바로 넘어가서 첫 번째 연결어죠. 전치사까지 24강에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페이지 보시면 바로 전치사라고 해서 들어가 있지요. 이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는 간단해요. 예, 별로 이렇게 경우의 수도 많지 않습니다. 접속사하고 접속부사가 많은 거지 전치사는 비교적 부담이 없죠. 그쵸? 자,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전치사입니다. 오케이? 얘는 뒤에 뭐가 놓인다? 명사가 놓인다. 명사가 혼자 놓일 수도 있고 명사구, 명사 덩어리, 즉 명사를 꾸며주는 덩어리가 뒤에 같이 놓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주어 동사 구조가 아니라 명사가 혼자 들어가게 된다.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표를 외워주세요. 오케이? 여러분 보기에 A, B, C, D 보기에 이런 친구들 들어가 있으면 위에다가 뭐 오른쪽에다가 전치사다. 전치사다. 이렇게 품사 구분해가지고 쓸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품사 같이 외우시고 해석도 같이 외워주셔야 될 텐데 여러분이 뭐 위주로 암기하셔야 되냐면 어떤 품사인지 지금은 다 전치사죠? 그리고 해석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내는 것까지 시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해석인지까지 각 품사와 해석을 같이 외워주시는데 자 보겠습니다. 대조. 그러니까 약간 뭐 대조도 있고 뭐 양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간 좀 반대로 뒤집어지는 뉘앙스다. 그냥 쉽게 대조라고 생각을 할게요. 뭐 대조, 역접, 양보 조금 더 원래는 세분할 수 있긴 한데 뭐 크게 뭐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 그냥 오늘은 그냥 좀 반대 뒤집히는 뉘앙스다. 대조라고 그냥 퉁쳐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하나하나 뜻을 잘 기억하세요. 오케이? 제일 먼저 despite 이거 진짜 많이 나오죠. despite 오케이? despite 명사면은 명사에도 불구하고 해석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근데 똑같은 게 in spite of도 있어요. 네, 6칸 잘 나옵니다. 됐죠? 자, 여러분, like는 뭔가처럼 이란 뜻이죠? 예. 그쵸? You look like a student 하면은 너 학생인 것처럼 보인다 해석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like가 처럼이라면 unlike는 뭔가와 다르게, 뭔가와 달리, 뭔가 아닌 것처럼 약간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unlike도 한 번씩 그 보기에 등장을 해요. 약간 요거 접속사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전치사야 라고 생각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aside from, apart from 이거는 독해 지문에도 진짜 많이 나오죠. 뭔가 이외에, 뭔가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본 이외에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 좀 얘기해 볼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aside from Japan 아니면 apart from Japan 이렇게 쓰인다는 겁니다. 두 단어가 하나의 전치사예요. 이 두 단어가 하나의 전치사입니다. regardless of 이것도 많이 나오죠? 뭔가에 상관없이 그치? regardless of something 해가지고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에 상관이 없이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과 인과는 이게 원인과 관계란다. 원인과 결과 말하면서 이상한데 생각하고 있었어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뜻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보시면 because of 얘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쵸?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because가 혼자 쓰이면 접속사예요. because가 혼자 쓰이면 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주어 동사가 들어가겠죠. 근데 because가 단독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because of까지 같이 쓰인다? 요거는 두 단어가 하나의 전치사예요. 뒤에 뭐가 들어갈까요? 명사만 들어가겠죠. 그쵸? 만약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내가 영어 공부를 좀 좋아했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하시면은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거 진짜 많이 공부했었을 거예요. 좀 어렴풋이 기억이 나죠? because가 혼자 있으면 접속사입니다. because of까지 붙어 있으면 요거는 전치사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품사 구분을 잘 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전치사는 비교적 좀 단촐하고요. 자, 밑에 이제 예문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는 이제 완성된 풀 센텐스가 들어가 있죠? 우리는 약간 좀 빈칸 퀴즈식으로 같이 읽어보면서 빈칸에 뭘 넣는 게 좋을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끊어서 읽으셔야 돼요. 네, 빈칸부터 어디까지가 같은 덩어리인가 자꾸 끊어 읽어 버릇하셔야지 이 연결어 문제나 나중에 독해 지문이나 잘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heavy rain, 되게 거세게 오는 비를 갖다가 heavy rain이라고 부르는 거고 명사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칸에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폭우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쭉 축구를 했다.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despite나 in spite of나 둘 중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죠. despite 아니면은 in spite of 둘 중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전혀 없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이거 그냥 제가 답을 넣어놨는데 unlike가 뭔가와는 달리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의 형과는 달리 끊고 자, 제이크가 enjoy ing 하는 것을 즐긴다. 이 게임 하는 것을 즐긴다. 끊고 instead of 이것도 전치사입니다. 뭔가 대신에 라고 해석이 되어요. 그래서 sports 다른 스포츠 대신에 얘는 게임을 좋아하더라. 해석 이렇게 해주신 건데 어렵지 않죠? 자, 3호도 가볼게요. 우리가 will continue with the project. 이 프로젝트 계속 할 거야. 문장 뒤에 빈칸이 들어가 있으면 빈칸 앞에서 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문장 뒤에 빈칸이 들어가 있으면 빈칸 앞에서 문장 끊어주시고요. 문장 앞에 빈칸이 들어가 있으면 뭔가 컴마에서 문장 찢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끊어 읽는 것도 요령이어가지고 자꾸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계속 할 거래요. 오케이? 뒤에 보시면은 빈칸 the challenges we face. we face가 뒤에서 앞에 있는 challenges 꾸며주고 있거든요. face가 마주하다 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난관에 상관없이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에는 regardless of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despite를 넣어도 말은 되죠. 그쵸? 우리가 직면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거야. 둘 다 어느 정도 말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이 플라이트가, 이 항공권이 그 비행기가 was delayed, 지연이 되었대요. 끊고. 주어 동사 뒤에 들어가 있는 빈칸이니까 빈칸 앞에서 끊어준 거죠. 그래서 이 항공편이 지연이 되었는데 뒤에 보면은 bad weather condition 한 덩어리의 명사죠. 악천후 때문에 라고 넣어주는 게 좋겠네요. 이 자리에다가 이제 뭐 because of 넣어주시면 좋을 거고 뭐 because of를 넣든 due to를 넣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눈에 보인 김에 말씀해 드리자면은 이 due to나 because of나 owing to 요 세 개는요. 뒤에 좋은 게 들어가든 나쁜 게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때문에라는 뜻이기 때문에 좋은 것 때문에 나쁜 것 때문에 양쪽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thanks to가 있어요. 이거는 덕분에라는 뜻이거든요. 덕분에. 그러니까 뒤에 좋은 것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쁜 것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고마운 사람한테 네 덕분에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thanks to 뒤에는 긍정적인 뉘앙스가 놓일 뿐이지 부정적인 뉘앙스가 놓일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제일 마지막 빈칸에 because of 그죠? 아니면 due to 아니면 owing to 이 세 가지는 이 빈칸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thanks to가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색하더라. 왜? 항공편이 지연이 된 게 이렇게 반길 만한, 진짜 고맙다. 되게 감사할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뉘앙스까지 묻진 않겠지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24강 연결어의 계략적인 접근 방식과 전치사까지 마무리 지은 걸로 할게요.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